졸리는 오후입니다. 조는이 공부나 합시다. 이 사조는 자평, 제격에 나오는,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평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재와 인이 서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이 있고 무토 재성이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여기 있어요. 혹은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토가 인성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논조를 피해가고자 을목이 무토를 조져불어. 그러니까 무토는 임수를 절대로 조질 수 없어. 망칠 수 없어. 임수는 뭐다? 인성이다. 그래, 그것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임수를 정인 이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는 개수를 편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얘는 이 두 개가 재성과 인성이 장애가 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했죠. 왜냐하면 생극 논리로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 타협. 아니, 무토와 임수가 만나서 신금을, 이런 유금을 품거나 혹은 갑을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술중 신금을 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해서 을인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순하게 재성과 인성은 서로 극한이 문제요, 이런 생각으로만 봤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2차원이라고 그랬죠. 논조가 2차원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 두 개, 즉 재성과 인성은 충돌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임계의 인성이 지지에 통곤하지 못했으나 진기이다. 마치 적천수의 진기 설명하는 거 같죠? 진기, 퇴기. 그러니까 왜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해야 되냐면, 인성이 중요해. 그런데 올레리오 개사로, 개수도 무기력하고 임수도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벼슬길에 나아가서 전성의 공로국장으로 지내다가, 이건 뭔가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성이 곧 명예, 권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 환장하는 거지. 이 꼴로 보니까 이상해. 왜냐면 저기도 없잖아. 그 금기도 없잖아. 금기 관성이죠. 관인성생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원이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그러면 어려서는 경신, 신유, 경신, 관성도 끝나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관직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여기 계속 기미, 무오, 정사 이렇게 하는데 재성이 강한 뒤 인성을 조져버려. 그런데 어떻게 공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자, 그 핑계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핑계거리가 뭐다? 진기이다. 이제 적천수 할 때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적천수의 처음에 이기인가 거기 보면은 진기, 퇴기 나오죠. 에라이. 지금 당장이라도 잘해라야. 진기, 퇴기 살필 게 아니라. 그럼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근데 이야기했지만 생각으로만 둘이 서로 조진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아니, 무게가 합을 하여, 응? 을목을 활용하여 을계무로 어떻게 한다? 교육, 공직, 물상을 활용할 수 있잖아. 왜 이런 생각은 못하냐 이거죠. 분명히 삼자가 조합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을계무로 성장을 촉진하여 그러니까 교육 공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수월이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사화, 임목 이 모든 것들이 술종, 정화, 술종, 신금을 제외하고는 다 뭐한 거다? 성장 위주예요. 성장 위주. 이런 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근데 왜 십신으로 경신, 신유, 관성이 없음에도 공직으로 갔는가? 이야기했잖아. 을계모. 근데 얘는 자평은 무토 임수가 극하는 걸 싫어했던 거야. 그거밖에 못 본 거지. 십신 생극밖에 못 본 거야. 뭘 극하지 못해. 충분히 극하고도 남지. 단지 그거를 극하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무게 합까지 했어. 화기를 만들어내. 수로를 사니까. 그죠? 그렇다면 왜 좋은가? 이 수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월지시공은 화기를 필요하다. 그런데 조건은 뭐다? 수기가 사우나 찜질방 작용을 하는 정도의 야극에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해년, 경수롤 이런 구조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개사, 임술 좀 과한 듯한데 지금 여기 설명과는 정반대로 인성의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서 좋은 것임에도 다행히 무게 합을 하고 이 협자로 끼어 있는 임수가 개수화 되면서 뭐한다? 찜질방 작용을 해준다. 대우는 어떻게 흘렀다? 수로를 해서 요구하는 아까 봤죠? 강력한 화기로 흘렀다. 그래서 좋은 거야. 제 인이 장애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봐봅시다. 아이고.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자, 거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죠? 귀록을 얻으니 비거분의 수백만 장이 양을 벌여가지고 거상이 되었다. 그런데 혹시 저기를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금광 캐는 일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런 구조를 보면 이 유곰이 이 많은 수기를 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상관이기 때문에 흉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행의 생극론이에요. 그냥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개해 자해로 수기가 잔뜩 많고 겨울인데 아이고 큰일 났다. 거기에 유금까지 있네. 그러면 유금이 강력한 수기를 더욱 강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일간을 죄다 신약하게 만들 텐데 그러면 무기력한 정화를 도울 것은 정사뿐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원래 사조원국은 어떤 구조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수많은 이것과 수가 정사가 충돌하고 있어요.
수화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화가 서로 싸우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스토리가 안 맞아. 저거 제다신약의 제거긴의 거지팔자여야 되잖아. 거지팔자. 원래 그런데 유언병 수백만 장 벌어야 돼.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거지. 그거를 금광에서 일을 해봐야 되고, 그 뭐라 그러죠? 물에 금 걸러내는 거를 사금을 걸러낸다고 그러나? 그런 거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의 종류는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가장 더러운 똥물부터 가장 비싼 생수까지 당연 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수기들을 가치 높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적천수에도 나오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금, 두 번째는 목. 근데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목일 거라고. 왜냐하면 이 많은 수기를 설해줘요. 뭐 수기라고 그러잖아요. 수기. 아름다운 이게 기운을 빼내주는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되게 쉽지. 근데 금이 있어야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 쓸모없이 흘러가는 물을 안정을 취하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고몽동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 물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고로 이 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글자예요. 이 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글자라고. 근데 이 유금을 겉으로만 보면 수화상전하기 때문에 이 유금이 더 나쁜 작용처럼 해요. 근데 생각만 조금만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무게의 여기에서도 화기, 여기, 그리고 정사는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유금에게 열을 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열을 가하는 과정에 회자랑 마찰은 일어나겠죠. 이건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화기가 유금에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운 여기 봐봐요. 3일 흘렀죠. 이거 거지 같을 것 같죠? 아주 총명한 거예요. 이런 게 신유경신이. 왜? 이것이 더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화기는 무슨 작용을 하느냐? 응? 유금을 자극하는 거예요. 유금을 자극하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응? 금을 뭐라고 그랬죠? 재련해가지고 이 수기에 풀어내면 이 수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다만 이거는 부풀려, 뭘 부풀려? 시종자를 부풀려.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장사 사업이다. 특히나 수기가 이렇게 강하면 화기의 틀 안에서 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사 사업으로 부자가 되었죠. 그죠? 이걸 설명하는,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십신생극, 오행생극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나쁜 작용처럼 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오미가 오면 수화가 충돌하는 듯 해도 이 밝음을 상징하는 화기가 유금을 자극하고 또 어둠을 밝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다른 걸 피집해 봅시다. 이거 갈참정에 대해서는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금수 이렇게 있으니까 을묘로 이 오화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아무리 설명해도 네가 틀렸어 이럴 거라고. 한 반년 1년 걸리더라고. 이걸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우치는데 반년 1년, 늦은 사람은 3년도 걸리더만.
이 사람은 영화 배우 데이비드 맥컬럼 저기 내용은 뭐냐면, 아니 거지 같은 팔자가 왜 평생 순탄하게 살았을까? 91세 자연사 참 잘 살았잖아요, 그죠? 이 보면 신유를 풀어낼 수 있는 수기가 있어요. 고로 이 수기들은 어떤 수기들이다? 금광을 감춘 수기들이야. 물론 이게 잘못 풀리면 이게 육해이기 때문에 또라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상한 정신을 영화배우로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신유가 수기에 방탕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런 화기가 필요해요. 이런 화기로 열기를 가해줘야 이것들이 수기에 들어가고 수기의 가치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제극인인데요. 아니 이제 저기 인성이 편인 도식 이런 개념이죠.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봤잖아요. 인성과 재성이 장애가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인성과 식상이 장애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분명히 사음이 이것이 수기랑도 충돌하고 상관을 극하고 이러면 나쁠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지. 이 냉해서 가치 없어서 방탕할 수 있는 그거를 열을 자극해서 훨씬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십신생극, 오행생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구조는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아요. 흔해 빠졌다니까. 맨날 그놈의 십신타령만 하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지. 이건 지금 왕시랑 명제인데, 이거는 이제 병신오리니까 좋죠. 근데 이거 금기가 너무 많단 말이요. 그런데 다행히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극해서 수기에 풀어진단 말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주도 당연히 화기를 좀 더 보충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면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잖아. 근데 아까 병신이었으니까 이런 데는 충돌 과정도 있지만 나름대로 을뱅경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그만합시다. 이게 어린 나이에 신유대운에 계사년에 간첩으로 부속돼 가지고 15년형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분명히 인식하기에 수화 충돌, 화금 충돌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실제로는 화금수, 특히 정신임 3자 조합으로 가치가 높아져. 이 구조는 뭐가 나빠요? 그러면 어두워. 뭐가 없지? 화기가 없어요. 이 유금의 가치를 높일 방법이 없다고. 이 유금 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속 이 구신, 육해 귀신들이 장난질을 한다고. 쉽게 말하면 또라이, 정신병자, 이런 무당 혹은 뭐 접신빙의 뭐 이런 식의 물상으로 반응한다고. 뭐가 중요하다? 화기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근데 자꾸 뭐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있네 없네, 극한에 만에 이런 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지.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또 넘어가죠.